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되고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가장 사실 매일매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을 위한 워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표계산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서로 보낼 수 있는 메신저나 이메일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그 PC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데서도 이런 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이 모바일이나 PC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서로 협조를 하는 통합이 되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또 굉장히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한 개인이 자기가 이제 취향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사용하는 기기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하는 업무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이 응용 프로그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응용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루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방금 앞에서 말한 이유로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다루긴 좀 어렵고, 차라리 어떤 특정 분야로 제한해서 우리는 이제 특정 어떤 사람, 제가 쓰는 이제 프로그램으로 제한을 할 텐데요. 제가 쓰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그 제한을 하는 대신에 그거를 연도별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쭉 기록을 해서 그런 기록을 해보면 우리가 쓰는 응용 분야는 물론 이제 확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웹 브라우징 한다든가, 워드 프로세싱을 한다든가, 또는 표 계산을 한다든가,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한데 거기에 쓰이는 응용 프로그램의 시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확대되는 응용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응용 프로그램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단편적이지만 어떤 특정한 어떤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만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사용자, 제가 사용하던 응용 프로그램을,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시간에 따라 이렇게 관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매년 이제 또 바뀌겠지만 매년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시기를 약간 이렇게 기간을 띄워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0년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런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용 프로그램 중에 웹 브라우저 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기, 워드 프로세싱 하는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표 계산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이 웹 브라우저인데요. 이 웹 브라우저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시작 자체가. 그래서 원격에 있는 웹사이트, 그러니까 웹 서버에서 제공하는 HTML을 원격에서 브라우징 보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기능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웹 브라우저가 사실 그렇게 단순한 기능으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점 이제 확대가 돼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을 다 여기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또 새로운 어떤 체계를 받아들여서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웹 브라우저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서 웹 브라우저를 처음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웹 서버에 있는 HTML 파일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브라우징 보는 거였는데 그게 확대가 돼서 웹 브라우저 환경이 어떤 플랫폼처럼 돼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PC에 응용 프로그램이 없어도 여러분들 이제 그 채팅도 할 수 있고
파일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워드 프로세싱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도 여러분들 이미 이제 웹메일을 거의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웹에서 돌아가는 메일 그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뭐 은행 업무, 뭐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고요. 그게 점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이제 중요해서 처음 다루게 됐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그 컴퓨터 네트워크 산업이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그 위에 상위 10개 가장 세상에서 비싼 회사들 10개 보면 IT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아마존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회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IT라는 게 뭐 세상에서 가장 큰 산업인데 결과적으로 가장 큰 산업은 그거를 잡는 사람이, 그 시장을 차지하는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려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런 뭐 네이버라든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정보통신 세상,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장을 잡는데 큰 싸움의 그 중심이 바로 웹브라우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컴퓨터 역사를 배웠는데 PC 시장까지는 누가 장악했냐면, PC 시장이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을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뭘로 장악했냐면 운영체제, 뭐 MS-DOS에서 시작돼서 윈도우스로 거의 다 시장을 장악했어요. 윈도우스를 장악하니까 그 PC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피스를 장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피스는 다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거의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을 한 거죠. PC 시장을. 그 다음에 PC 시장을 장악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컴퓨터하고 네트워크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또는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웹이라는 게 생기면서 시장이 약간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적인 그 장악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응해서 누가 나타났냐면 구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를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웹브라우저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싸움이 되냐면 워낙 그 윈도우스 운영체제가 공고히 돼 있고 많이 사용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구글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마이크로소프트랑 싸워서 이길 거라는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냐면 웹브라우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다 어떻게 하냐면 OS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이제 자기들 거를 쓰게 하고, 크롬이죠.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쓰게 하고,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그 윈도우스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 위에서 돌아가게 하겠다. 그런 전략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다 뺏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 대신에 웹을 깔고 웹브라우저를 까는 거죠. 크롬을 깔고 그 위에서 다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좋은 점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즘에 크롬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웹브라우저보다 크롬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크롬 위에다 응용 프로그램을 돌리면 오피스 대신 응용 프로그램 돌리고 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거죠. 또는 뭐 스프레드시트도 돌리고 그러면 오피스 걸 안 쓰고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웹브라우저가 뭐냐면 구글 입장에서는 아주 공고히 거의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윈도우즈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시장, 아주 가장 큰 시장인 PC 시장의 그 시장을 이런 웹브라우저, 크롬이라는 웹브라우저를 놓고 그걸 OS처럼 사용해서 그 위에다 응용 프로그램들을 올려놓아서 그 윈도우스의 시장을 뺏어오겠다. 그런 전략이 있고요. 그것 자체로도 이제 심겨운 게임이겠죠. 구글에서는 워낙 그 오피스 시장이 오래되고 또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힘을 하나 더 더한 게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시장이 들어오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갖게 됐죠. 그러면서 그런 모바일하고 이런 웹브라우저, 사실 웹브라우저에 그 응용 프로그램을 올린다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이 그 PC에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네트워크상에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의 클라우드 서비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실은 모바일하고도 잘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웹브라우저 위에 웹 응용 프로그램들을 올려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하겠다.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에 엔드로이드를 넣고 그 엔드로이드랑 웹브라우저랑 연결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대응하겠다 하는 전략이 구글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하는 역할이 크롬 웹브라우저였고요. 그래서 그냥 크롬 웹브라우저 위에 어플리케이션만 올려서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싸운다는 거는 좀 쉽진 않았지만 거기에 모바일, 그러니까 엔드로이드가 붙으면서 서로 연동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싸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구글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구글이 기존의 윈도우즈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정보통신 시장,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서, 밀어내기 위해서 크롬이라는 PC 시장에서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와 그 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제공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를 거기다 더해서 그 두 개가 연동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두 회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보면, 경쟁을 할 때 보면 그 기반 위에서 계속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있지는 않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어떤 걸 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모바일 폰의 OS도 만들어 봤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구글 크롬하고 유사한 그런 브라우저도 만들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만들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는 않은데, 이제 먼저 시작한 데가 유리하죠. 먼저 시작한 구글이 유리하기 때문에 아직 계속 뭐라고 해요, 백중지세로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통신,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를 이런 식의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구나, 구글이 이래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걸 이해할 수 있고요. 또는 혹시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거나 앞으로 특히 정보통신 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웹브라우저는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6.0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넷스케이프라는 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최초의 웹브라우저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을 굉장히 장악해서 인터넷 시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시대가 아니다. 새로운 회사, 넷스케이프를 만든 회사 같은 데가 장악할 것이다 그랬는데, 어느새 마이크로소프트도 굉장히 열심히 브라우저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투자를 해서 익스플로러가 또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 6.0을 썼었고요. 근데 거기 이제 그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인데, 그 화면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개인적인 건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웹 데스크탑이라는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터넷에 접근하는 사이트라든가 또는 그때 이제 지메일이라든가 한메일 같은 웹 메일 시스템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결한다든가 또는 제가 사용하는 웹사이트 등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게 북마크 같은 걸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세히 보시면 제 하드디스크에다가 HTML로 그렇게 데스크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해놓고 HTML 파일을, 그 다음에 내 웹브라우저의 홈은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HTML을 읽어오도록,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에는 이 HTML 파일이 바로 그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링크를 쭉 갖고 있는 일종의 북마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데스크탑, 우리가 윈도우스나 그런 OS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실행할 프로그램이라든가 디렉토리 같은 것들이 쭉 이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외부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PC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HTML 파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처음 웹브라우저는 2006년도만 해도 주로 하는 것들이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웹서버에 들어가서 뉴스를 본다든가 그런 것들이 주로였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웹메일 같은 건 이제 그때 한메일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크롬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전략이죠. 구글의 전략으로서 이 크롬이라는 게 나와서 그 크롬 위에다가 크롬을 하나의 OS처럼 사용하겠다. 그런 이제 전략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롬을 아주 정성 들여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은 일반적이지만 그 위에 탭이라는 게 보이죠. 지금 탭이라는 걸 처음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꼭 뭐가 같냐면 우리가 여기 이제 웹브라우저에서는 새로운 거였지만 이 구글의 입장에서 보면 뭐를 따라가고 있었냐면 OS
운영체계를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운영체계도 있잖아요. 창을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웹브라우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탭이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체계처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개의 창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가벼웠었고요. 예, 그래서 익스플로러보다 굉장히 이제 가볍게 돌아가는 그러한 좋은 그 웹브라우저가 나왔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나의 OS처럼, 웹브라우저를 OS처럼 사용해서 그 외의 프로그램들을 돌리겠다 하는 구글의 전략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8.0을 사용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앞에 말한 뭐 탭 기능이라든가 굉장히 가벼운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롬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됐었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구글 데스크탑이라는 이제 서비스가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제 그 구글이 크롬을 OS처럼 생각한다라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이게 이제 위짓이라는 게 있죠. 위짓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특히 그 애플 OS, iOS에 보면 위짓을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화면에 보면 뭐 메모지라든가 또는 시간, 시계 또는 날씨, 그 다음에 뭐 달러 환율 이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많이 쓰는 뭐 링크들, 그 다음에 그 연락처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듈로, 그래픽화한 모듈로 제공하면 그걸 딱딱딱 맞춰서 내가 데스크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PC에서 그 하드디스크에 넣었던 HTML로 이렇게 링크를 걸었던 것이 필요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그 화면에 자세히 보면 로그인이 돼요. 그래서 그 크롬 화면에 로그인해서 그런 위젯을 내가 조정을 하면 그런 데스크탑 화면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이제 꼭 OS처럼, 오퍼레이팅 시스템처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구글의 어떤 전략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거고요. 특히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그 앞에 일을 한 사람을 따라가려면 그 사람을 카피하는 게 가장 사실 좋아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걸 그냥 카피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거기보다 하나 더 좋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윈도우스에서 OS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더 좋은 점은 이게 웹 기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 만들고 이렇게 데스크탑을 하나 구성해서 만든 다음에 어디를 가든 웹에 연결할 수만 있으면 이걸 끌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웹에 연결할 수 있으면 로그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OS처럼, 그럼 로그인만 하면 이 환경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윈도우즈 운영체계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있는 거죠. 더 강력한 그러한 그 운영체계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크롬에 이런 기능들을 이제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글 데스크탑이라는 기능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없습니다. IG라고 해서 이제 표현됐었는데, 왜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구글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비스는 없어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뒤에 나올 구글 사이트라는 게 이 기능을 대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더 이제 더 큰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이 기능은 없어지지만 하여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OS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이제 크롬도 버전이 높아졌지만, 특히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버전에서 웹브라우저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블릿에서 웹브라우저를 많이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작은 화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웹을 잘 사용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메신저도 사실은 뭐 카카오톡이나 그런 것도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뒤에 이제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모바일 쪽에서 그런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이라든가 또는 뭐 웹브라우징 같은 거, 또는 영화를 본다든가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많이 소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어떤 개인이 특성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웹브라우저가 나왔고, 그런 크롬들이 거기 웹브라우저에 들어가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하는, PC하고 연동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 사이트라는 게 이제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도 이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사이트 같은 걸 구글 사이트로 많이 만들었는데, 하여간 2016년도에, 앞에 2010년도보다는 2016년도에 구글 사이트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그런 도구로서 발생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의 그 웹 환경을 이용한 시장을 점유하겠다, 그 정보통신 시장, 컴퓨터와 네트워크 시장을 점유하겠다, 그런 큰 목적에 의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현재도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구글 사이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사이트에 가서 등록을 하면 어떤 그 웹사이트 주소를 하나 주고 그 사이트 아래다 페이지를 여러 개, 사이트니까 페이지를 여러 개 만들어서 이제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그냥 단순히 웹사이트를 만든다 그런 개념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어요. 특히 그 구글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글 지메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이제 그룹스라고 해서 메일링 그 리스트, 메일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도 있고요. 포토라고 해서 사진을 이제 등록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랑 연동이 돼요. 즉 구글 사이트의 페이지를 만드는데 그 페이지에다가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삽입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응용이 있겠지만 어떤 기능이 생길 수 있냐면 웹 브라우저에 OS로 삼겠다. 웹 브라우저에 OS로 삼겠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그 디렉토리 구조가 필요하죠. 물론 디렉토리 구조가 구글 드라이버를 가지고 쓸 수 있지만 구글 사이트가 사실 디렉토리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디렉토리 구조가 그냥 파일만 쭉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구글 포토에 있는 거면 포토 자체가 화면에 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구글 드라이브의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스프레드시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그래프 그림을 그 구글 사이트의 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려놔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엑셀로 어떤 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 그럼 그걸 우리가 항상 볼 수 없잖아요. 파일로 그냥 집어넣어 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좀만 지나면 뭐 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구글 사이트에는 그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구글 사이트를 통해서 그런 중요한 구글 드라이브의 그런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디렉토리 관리를 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웹페이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항상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쉽게 접근해서 보다가 이거 바꿔야겠네 그러면 클릭하면 구글 드라이브가 떠서 그걸 고칠 수 있고, 다시 세이브하면 다시 웹페이지로 들어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구글 사이트가 꼭 운영체계의 디렉토리 구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그 기능을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짓이라고 그래서 게짓이라고 그래서 그 구글의 서비스를 여기 포함할 수 있고요. 거기 자세히 보면 그 커먼 서비스하고 그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런 목록이 뭐냐면 구글 사이트에 약간 지난 거지만 구글 사이트에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삽입할 수 있는 어떤 위짓 또는 뭐 게짓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뭐 이미지, 링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HTML에 관련된 그런 형식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보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칼렌더도 거기 추가할 수 있고요. 뭐 차트, 그림 그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아래쪽에 보면 뭐 피카사 포토, 지금은 이제 포토스라고 구글 포토스라 바뀌었지만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더 아래 보면 이제 스프레드시트, 구글 드라이브에. 그 다음에 워드 프로세서, 그 더큐먼트라는 건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할 수 있는 파일이거든요. 그런 걸 거기다 붙이고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웹에서 내가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중요한 파일들 내용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그걸 클릭해서 에디팅도 가능하고, 이제 그런 기능들이 2016년도 구글 사이트로 사용하고요.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20년도 웹브라우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보면 구글 크롬 버전이 그렇게 올라왔고요. 지금 구글 사이트가 바뀌고 있어요. 그 사이트가 왜 바뀌냐면 기존의 거는 이제 PC 기반, PC 환경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던 건데, 이제는 모바일에서 보는 환경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버전이 한번 일어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구글 사이트 변화는, 이렇게 큰 변화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한 1년을 가까이 두고 계속 이제 그 공지도 하고 바꿔가는 소프트웨어 툴도 제공하고 하면서 바뀌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해서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그 마이 데스크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그 처음에 그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주로 사용하는 또는 내가 접근하는 것들 딱 모아놓은 페이지거든요.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 이제 홈으로 하면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새로운 구글 사이트 버전, 모바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버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컨버전 해놓은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06년도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하드디스크에 익스플로러 하드디스크에 들어가서 데스크탑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연결했던 걸 북마크처럼 연결했던 것들이 계속 발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구글 사이트 버전으로 데스크탑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용하면 웹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용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볼 때 이 기능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뭐 처음에는 웹 브라우저에 그냥 지메일 정도만 썼었는데, 이제는 여기 드라이브도 있고요. 이 자체가 하나의 뭐 디렉토리 구조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그래프 자체를 여기서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에디트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면 구글 위에 보는 것처럼 계정이 있어서 내가 계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 계정 크롬만 연결하면, 크롬에 연결해서 그 계정만 들어가면 모든 세팅이 다 내가 원래 세팅했던 대로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한 구글이 윈도우즈라는 OS를 대체하기 위한 크롬을 이용해서 하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거기 말한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동기화 기능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요. 내가 로그인만 하면 어느 PC에서 들어가든 똑같은 환경이 되고, 하물며 모바일에서 들어가도 이 크롬에 통해서 들어가면 똑같은 환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구글 뭐 포토스, 그룹스 같은 거랑 연결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응용 프로그램 환경을 많이 갖춰준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럼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이제 MS 엣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업데이트하면서 많이 이걸 봤을 텐데요. 이 브라우저가 꼭 크롬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로그인 당연히 이제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오피스, 웹 기반 오피스들이 나왔거든요. MS.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데스크탑 기능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크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새로운 브라우저 나왔고, 이 브라우저 자체의 어떤 플랫폼도 굉장히 이제 가볍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서 작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기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쓰는 응용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래서 2006년도에 문서 작성기를 보면 아리아 한글, 지금도 아리아 한글을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에디트 플러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텍스트 문서 작성하던 그런 것도 있고요. 메모장, 워드패드, 역시 이제 간이 문서 작성기고요. 팜 데스크탑 메모나 나무 핸드 스토리는 뒤에 이제 모바일 쪽에서 얘기했지만 PDA라는 거에 사용했던 겁니다. PDA는 작은, 그러니까 전화기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핸드헬드 기기였는데 거기에 이제 워드 프로세서 기능이 있어서 2006년도에 사용했던 그런 워드 프로세서고요. 이 중에서 아리아 한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죠. 지금도. 그리고 큰 기능이 변화가 없이 크게 변화 없이 지금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문서 작성기는 변화가 생겼는데요. 여기서부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구글 닥스라는 것, 더큐멘트죠. 닥스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이제 드라이브스라고, 구글 드라이브라고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 기능, 그러니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거기에 붙어서 이제 워드 프로세서 기능을 문서 작성기가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기능, 파워포인트 기능, MS로 보면 그런 기능들이 이제 웹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그런 걸 썼고요. 특히 이 파일들을 PC에다 관리하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노트북이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또 다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런 구글 드라이브, 여기 이제 닥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도 그런 걸 제공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다 옮겨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2010년도에.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면 뭐 아래 한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가능하면 이쪽
그 웹에서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관리하기도 좋고 접근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요. 근데 아직도 이제 뭐 아래 한글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PC의 그런 드라이브를 그 포기할 수는 없고요. 같이 이제 양립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파워포인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구글 그룹스,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뭐 이 파워포인트 부분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 구글 드라이브의 워드 프로세서 부분하고 스프레드시트 부분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특히 스프레드시트는 어떤 용도에서는 엑셀보다 더 많이 사용합니다. 뭐 그래프 기능이나 그런 자료 입력이나 모든 기능이 다 엑셀하고 거의 대등하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특히 이제 이거를 구글 사이트에 연결을 하면 그래프 같은 걸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일에 그 특히 스프레드시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2016년 문서 작성기를 보면 거기에 이제 그 구글 그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그런 워드 프로세서하고 스프레드시트 두 가지를 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는 기능이 계속 증가해서 거의 이제 워드 프로세서는 뭐 페이지를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걸 작성할 때 초기 버전은 전부 다 이 구글에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한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것을 뭐 워드라든가 한글로 원하면 그걸로 이제 컨버트해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작성할 때는 이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스프레드시트도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걸 사용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래프 기능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 기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문서 계속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문서는 사이트에 연결을 해서 사이트에다 이제 이렇게 삽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문서 작성기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크게 이제 변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구글에서 사용하는 좋은 점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하는 워드 프로세서의 좋은 점은 문서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커서가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문서 파일에 들어와서 업데이트하고 에디트하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협동 작업할 때 그 예를 들어 팀 작업할 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손목을 한번 다쳤었는데 손목을 다치니까 이 마우스도 할 수 없고 타이핑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음성 타자기 기능 같은 게 있어요. 구글에 이제 그런 기능들이 많으니까 그런 서비스를 여기에 붙여서 그래서 음성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타이핑이 쭉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뭐 유효한지는 특별한 경우에 유용하겠죠. 그 다음에 번역이라든가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한 구글 사이트에 페이지 삽입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별로 그렇게 그 문서 작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추가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아리아 한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서 기능이 너무 많을 수도 있죠.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빼고 이 드라이브에서 하면 우리가 책 같은 것도 거의 출판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웹에서 항상 하니까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굉장히 좋은 점이죠. 이제 표계산 이제 프로그램을 또 살펴보면 이 표계산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이제 스프레드시트라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엑셀이죠. 그래서 2006년도에 제가 사용하던 걸 보면 엑셀 2003 버전을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엑셀을 사용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엑셀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좋긴 하지만 문제는 이 엑셀 파일을 어디다 저장해 놓으면 다시 들어가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쭉 기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래프로 트렌드도 보고 그랬을 때 접근하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좀 불편했었죠. 그래서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이제 구글의 스프레드시트, 아까 구글 드라이브 중에 스프레드시트가 나왔고요. 그거에 뭐 그래프 기능 같은 게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 사실 엑셀의 뭐 표계산 프로그램의 그래프 기능에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기능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되고 있어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2010년도부터.
그럼 2020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그 기능들이 더 이제 확장이 됐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앞에서도 말했지만 구글 사이트에 삽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구글 사이트 안에 그래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그래프를 거기다 이제 삽입해 놓고 내가 그 메뉴에 따라서 어떤 메뉴를 보면 그 상태를 쭉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 위에 이렇게 그 박스가 하나 있고 그 돋보기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구글 드라이브가 떠요. 그래서 그거를 에디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확인을 항상 웹에서 이렇게 쉽게 미리 이제 준비를 해놓으면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클릭하면 그 웹에서 다시 그 구글 드라이브의 스프레드시트 기능이 활성화돼서 거기서 에디팅할 수 있고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글 사이트에다 이걸 집어넣어서 삽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스로 보면 윈도우에서 엑셀로 파일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클릭해서 엑셀을 에디팅 하는데 엑셀을 내용을 항상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거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구글이 크롬 위에 이런 OS 기능을 올려놨을 때 더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20년도에는 표계산 프로그램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MS 엑셀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사용하지 않느냐? 아니죠. 아직도 굉장히 사용하는데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뭐 표계산이라든가 그래프 그리는 건 이미 어느 정도 기능 이상으로 확장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더 이상 이제 확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이제 그 강화되고 있는 기능은 분석 기능입니다. 자료를 분석하는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생각하냐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가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연결하기가 쉽거든요.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도구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뭐 연결하는 것들을 마련해주고 ODBC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주고 그 자료를 엑셀에 받은 다음에 엑셀에 뭐 그래프 기능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분석 기능을 넣어서 분석을 하게 하고 그것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그런 쪽에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을 그냥 단순히 스프레드시트 표계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이제는 곤란한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석 및 그래프 그리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저희도 이제 요거를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했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가져와서 엑셀에서 뭐 피벗 테이블, 이것도 일종의 분석이거든요. 다차원 자료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인데 그 분석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엑셀도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도 이제 2020년도에 표계산 프로그램으로서 기능도 하지만 앞에 크롬에서 돌아가는 구글의 스프레드시트랑 차이점으로 보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서 대용량 자료를 분석하는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차이로 들 수가 있습니다.